페이지 251페이지고요. 자, 우리 이 특강 원리합계 나갈 건데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 재량에 따라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한번 집중해서 그리고 너네 학교는 저번 연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뜻이에요. 동계산하겠다 이거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하는데 원금이 A1 있다고 하고 연이율이 R일 때 N년 동안 예금을 하면 봐봐 매년 A1씩 이자가 R인 원리합계라는 건 내가 계속 그 예금을 하고서 나중에 돈을 출금할 때 이자까지 딱 다 붙어 있는 상태로 출금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붙는 방법에는 달리법이라는 방법과 복리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일단 우리가 달리법과 복리법이 무엇인지 공부하기 전에 내가 어떤 돈에 대해서 이자가 예를 들어 뭐 10%라고 한다면 그 10%의 이자가 붙었을 때의 최종적인 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내가 A1을 예금을 했고 이자가 10%가 붙는데 그러면 10%가 붙고 난 다음에 돈이 얼마가 되냐면 기존의 A1에다가 더하기 A에다가 10%니까 A 곱하기 100분의 10이에요. 10%면 100분의 10이잖아. 그럼 이게 A로 묶어서 1 더하기 100분의 10이니까 0.1이죠. 네. 그러면 A에다가 곱하기 1.1을 해준 게 10%의 이자가 붙은 돈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합계죠. 원금과 이자가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내가 봐봐. 어떤 A1에 대해서 이율이 R이래. 연 이율이 R이면 연 이율이 R이라고 하면 A1에다가 A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이 값을 더해야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은 그 돈의 합계가 돼. 그럼 A로 묶어주시면요. 1 플러스 R이 되겠죠? 얘가 네. 이자율이 네. R. 내가 어떤 원금 A1을 한번 예금하고 나서 이자까지 붙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꺼낸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일단 먼저 기억하셔야 돼. 네. 그렇다면 내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달리법과 복리법이요. 자, 달리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줄게. 일단 이자율을 뭐라고 할까? 이자율을 R이라고 할게. 네. 아니다, 10%라고 하자. 좀 더 와닿게. 원금을 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달리법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매년 원금을 넣었을 때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큼만 붙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2001년도 초랑 2002년도 초, 2003년도 초까지 3년에 걸쳐서 예금을 했어. 그리고 2004년도 초에 내가 돈을 뺄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럼 2001년도 초면 내가 5만 원 예금한다 했잖아. 그럼 네. 달리법은 자, 우리가 2002년도 초가 되면 이 5만 원에 대해서 1년을 묵힌 이자가 붙겠죠. 네. 그러면 연이율이 10%라는 건 1년이 흐르면 10%만큼 그 돈이 붙는다는 거야. 그럼 네. 5만 원에 대한 10% 붙은 다음에 돈은 뭐가 되겠니? 5만 5천 원. 그치. 5만 원 곱하기 1.1을 해야 10%의 이자가 붙은 원리 합계가 되겠죠. 맞잖아. 네. 5만 원에다가 5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을 한 게 이자가 붙은 5만 원이니까. 그 다음 또 1년이 내가 또 묶일 거야. 잘 봐봐. 우리가 달리법이라는 건 맨 처음 넣은 원금에 대한 이자로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네. 2003년도 초에는 6만 2002년도 원. 초였던 5만 원 곱하기 1.1에다가 더하기 뭐라는 거예요? 5만 원에 대한 100분의
0.1. 10%를 곱하는 것, 이걸 더하는 거지. 얘가 네. 네. 그러니까 다시 2002년도 초에는 5만 원에다가 5만 원에다가 100분의 10이 1년간 붙는 거고요. 2003년도 초에는 1년을 또 묶었기 때문에 기존의 5만 원에다가 2002년도 초에 붙은 이만큼의 이자 있죠. 네. 자, 이거 더하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1년 또 묶었지? 5만 원에 대한 이자. 이해가? 네. 이게 2001년도 초에 5만 원 넣었을 때에 대한 원래 합계야. 그럼 네. 2004년도 초는 어떻게 될까? 이건 자, 더. 어, 자, 이거에다가 이자가 1년 더 붙으니까 한 번 더 붙겠지? 네. 5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을 또 한 번 더해주는 거야. 이해가? 네. 왜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자 한 번 붙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자 한 번 붙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자 한 번 붙어. 맞아? 네. 그럼 네. 이 돈은 앞에서 2년도에서 붙은 이 돈이 여기 이렇게 남은 거고 이 돈이 여기 또 붙는 거고 또 이자가 또 붙은 거. 이해가? 네. 이게 총 세 번 붙어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짧게 쓰면 5만 원 더하기 3 곱하기 5만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음. 자, 그래서 이거를 쌤이 일반화를 좀 해주면 자, 내가 이자율을 R이라고 하고요. 원금을 A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네. 그럼 2001년도 초에는 얼마 있어요? A. 그렇죠. 2001년도 초에는 A만큼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갈 때는 A 더하기 AR 맞아? 네. 자, 또 1년 묵혀. 그럼 이만큼의 이자를 또 주는 거지. 네. 기존에 있었던 2002년도 초가 AR인데 2003년도 초까지 갈 때는 AR을 또 해주는 거고. 자, 2003년도 초에서 2004년도 초가 됐을 때 또 1년을 묵히니까 A에다가 AR 더하기 AR에다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자 AR 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뭐가 되냐면 A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R이 3번 있으니까 3R. 자, 네. 이게 달리법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달리법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거야. 달리로 계산할 때 원리합계 S라고 하면 총 원금에다가 1 더하기 이자율 곱하기 그 이자가 붙은 횟수를 우리가 원금이라고 그 달리법으로 계산한다. 자, 이 정리를 해보면 S가 A 더하기 ARN이에요. 맞아요? 네. 다시 ARN 더하기 A야. 자, 이자율과 원금은 변하지 않아. 뭐가 변하는 거냐면 내가 얼마 동안 예금할지 N이 변하는 거야. 얘가 네. 그럼 이 N에 대한 문자에 대한 1차식이니까 결국 공차가 뭐야? N 앞에 붙은 AR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네. 공차가 AR인 등차가 된다고. 이해가? 네. 어, 이게 달리법이야. 네. 자, 그런데 이제 복리법 한번 볼게. 복리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잠깐만. 또 쓰기 귀찮은데? 자, 여기까지 됐어? 네. 어, 내가 A를 넣었어. 1년을 묵혔지. 그럼 A1이 A1에다가 원금에 대한 이자는 R이니까 AR인 이자를 더해. 그럼 이게 이자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인 거 맞아? 네.
1년은 또 묵혀. 1년은 또 묵혔을 때 이번에는 잘 봐. 기존에 있는 돈이 이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이자율 R이 반영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어, 바로 직전의 돈이 이만큼이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더하기 A에다가 1 플러스 R이라는 돈에 대한 이자. 그럼 이거에 대한 이자율 R을 곱해주는 거야. 바로 직전 해의 돈에 대한 이자율을 반영하는 거야. 자, 네. 그럼 이게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공통이니까 이걸로 묶어요. 그러면 여기 개수 1 남고 뒤에 R 남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1년에 또 네. 묶인다? 바로 직전 돈에 대한 이자 R이 붙는 거야. 바로 직전 해가 이거잖아. 네. 기존 돈에다가 이 돈에 대한 이자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야. 그럼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이거 제곱이 공통이니까 이걸로 묶으면 이게 되는 거지. 즉 네.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네. 이게 복리법이야. 그러니까 바로 직전 해의 돈에 대해서 이미 이자가 붙었잖아. 그 네. 돈에 대해서 다시 이자율을 고려하는 거야. 이해가? 네. 맨 처음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고정된 게 아니라 바로 직전에 다 이미 이자가 반영된 해에 대한 이자가 또 계산이 되는 거라고. 이게 바로 복리법.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즉,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법. 개꿀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S 원리합계라고 하면 처음에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N제곱. 그러면 얘는 여기서 N제곱이라는 N은 변수지. 이 네. 변수가 지수 자리에 있으면 그거의 밑이 뭐야? 결국 공비지. 공비가 1 플러스 R이야. 이해가 돼? 어, 네. 지수에 미지수가 있어? 그럼 그 밑이 공비가 되는 거야. 기억해? 네. 네. 이거 은근히 애들 많이 헷갈려. 아까 N 앞에 붙은 게 등차가 된다는 거 기억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하고 이것도 말해줬지만 그 지수에다가 미지수가 있을 때 N이 있을 때 밑이 공비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게 원리합계 계산이고 넘어가 보자. 적립금의 원리합계로 갈게요. 음, 자, 적립금의 원리합계인데 이게 방금 전에 했던 예금에서의 원리합계와 다른 건 예금은 한 번 돈을 넣어놓고 쭉 묵히는 거야. 그리고 쭉 묵힌 기간 동안 이자까지를 합쳐서 원리합계를 따졌던 거고요. 적립금, 즉 적금 이런 건 매년 일정한 기간마다 내가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네. 얼마씩. 그런데 가장 첫 해에 넣었던 돈, 그 다음 해에 넣었던 돈, 또 그 다음 해에 넣었던 돈, 이 넣은 시기가 다 다른 돈들을 내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빼게 되면 각각 해에 넣었던 돈들이 묵혀있던 기간이기 때문에 그 돈들에 대해서 이자들이 다 각각 다른 값들이 붙어 있을 거야. 왜냐하면 기간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네. 이걸 계산하는 게 적립금의 원리합계고 뭐 적금의 원리합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적금의 원리합계는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와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복리로 계산이 돼요. 바로 직전에 이자가 붙어 있는 돈에 대해서 그걸 또 이자율을 반영해서 이자를 붙이는 거. 이게 복리인데 처음에 원금이 A1이면 A1에 대한 이자 얼마가 계속 동결되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은 돈에 또 이자가 붙는 거야. 여기까지 돼? 네. 잘못 쓴것 같은데 방금. 자, 어쨌든 복리법 다시 써볼게. A1 연율이 R이야. 네. N년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내가 예를 들어 5년이라고 할게요. 5년간 연초에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2001년도 초에 A1을 넣었어. 그 다음 2002년도 초에 그 다음에도 내가 A1을 넣었어. 2003년도 초에 또 A1을 넣었어. 2004년도 초에 또 A1을 넣었어. 자, 공간 부족하니까 4년으로 해야겠다. 4년간 매년 초에 넣었어. 자, 그러면 내가 이 돈을 2000, 2004년도 말에 모두 뺄 거야. 이 합계를 뺄 거야. 자, 그게 얼마인지 계산할 건데, 자, 봐봐. 내가 맨 처음 2001년도 초에 A1을 넣었는데, 그게 1년을 묵히면요. 그 1년에 대한 이자율 R이 붙게 되겠죠. 네. 그럼 그게 붙은 다음에 돈은 얼마가 돼? A 1 플러스 R이 되지. 왜냐면 A에다가 더하기 A 곱하기 R을 해준 거. 그게 A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니까. 맞아? 네. 네. 우리 아까 복리법으로 계산할 때 연이율이 R이고 원금이 A고 N년간 넣으면 A에다가 1 플러스 R을 N제곱 곱해준 게 복리로 계산한 원리합계라고 했잖아. 그러면 네. 또 그 다음에는요? 몇 년 묵힌 거야? 2년. 2년 묶은 거니까 처음 2001년도에 넣은 A1이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불어 있겠지? 이해가? 네. 그리고 2004년도 초에는 맨 처음 2001년도에 넣은 돈이 몇 년 불었어? 1년, 2년, 3년. 3년. 그치?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불어 있을 거고 이 돈이 2004년도 말은 이것도 1년 더니까 2004년도 1월 1일과 2004년도 12월 31일 뭐 그런 거는 거의 1년이잖아. 그냥 1년이죠. 네. 이것도 결국 1년이 흐른 거야. 그럼 2004년도 말엔 이 돈이 얼마가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4제곱이라는 돈으로 불어 있겠지. 네. 지금 이 돈은 2001년도 초에 넣은 돈이 점점 푼 거야. 2002년도 초에 또 A1을 넣었어. 그럼 1년을 묵혀. 그럼 이 돈이 어떻게 되겠어?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겠지. 네. 왜냐면 이자가 R율이 붙은 거니까. 연이율이 R이니까. 그럼 1년을 묵히면 A라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만 곱하면 되겠지. 2002년도 초에 넣은 돈은. 네. 자, 그리고 2004년도 초에는 2003년도 초에서 또 1년이 묶은 거니까 A의 1 제곱. 플러스 R에 그렇지. 여기는 제곱. 그렇지. 1년만 더 묶은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R에 R이 반영돼서 세제곱.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이거는 지금 2002년도 초에 넣은 A1이 불어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또 2003년도에 A1을 또 넣었어. 그럼 2004년도 초가 되면 1년이 묶인 거니까 A1에다가 1 플러스 R이 되겠지. 네. 2004년도 말이면 또 1년이 흐른 거니까 결국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이자까지 붙어서 뿌른 돈이 되겠죠? 네. 2003년도 초에 넣은 돈이 2004년도 말엔 이만큼 불어 있는 거야. 잘했어. 자, 그리고요. 2004년도 초에 넣은 A1은 2004년도 말에는 1년만 묵힌 거니까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것만큼 불어 있겠지. 맞아? 네. 영원 지워버려야겠다. 그럼 2004년도 말은 지금 2001년도 초에 넣은 돈이 이만큼 풀어 있고 2002년도 초에 넣은 게 이만큼, 2003년도 초에 넣은 게 이만큼, 2004년도 초에 넣은 게 이만큼 풀어 있어서 이걸 다 더한 값이 내가 2004년도 말에 출금을 할 값이야. 근데 이거 잘 봐봐.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입니다. 맞아요? 공비가 네.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이야. 그럼 이 합을 내가 S라고 한다면 공비인 1 플러스 R에서 1을 빼고 초항이 뭐예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죠? 네. 공비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 몇 개야? 4개지? 이거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맞아요? 네. 우리 복리법으로 적금에 대한 원리 합계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이거 공식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안 가버렸어. 자, 우리가 이번에는 매년 초에 넣는 게 아니라 매년 말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자, 그러면 매년 4년간 초가 아니라 말이라고. 그 해 말에. 그럼 이게 말 되겠지? 그러면, 아니다. 2004년도 말에 이 돈을 빼려고 하면 마지막에 넣은 돈은 A1은 넣자마자 빼는 거랑 다름없지. 맞아? 네. 그럼 2001년도 말에부터 해가지고 매년 말에 또 계속 돈을 저금해가지고 2004년도 말에 뺀다 그러면 자, 그 2004년도 말에 그럼 원리합계는 이것들을 다 더해야 돼요. 그럼 이번에도 A1, A 곱하기 1 플러스 R, A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R 제곱 공비 뭐야? 1 플러스 R. 그렇지. 근데 뭐가 달라? 첫째 항이 그냥 A1이야. 네. 네.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 원리합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공비 1 플러스 R 분의 첫째 항이 한 번도 이자가 안 붙은 그냥 원금이죠. 네. 자, A 곱하기 공비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가 4개니까 이거 빼기 1. 이게 매년 말에 넣은 적금에 대한 원리합계야. 이해가세요? 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나요? 네. 이거를 이제 일반화해서 공식으로 적어놓은 게 이 내용이고. 음. 음. 자, 그럼 이제 저와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기에는 곧 끝나겠다. 음. 맞지.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연이율 6%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만 원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봐봐.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연초에요. 마지막 10년째 해. 자, 이거는 계속 초에 나온 거야. 그래서 10년째 해 말에 돈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매년 2만 원씩 넣은 거니까 첫째 초에 2만 원을 넣어요. 그럼 그게 1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음. 숫자가 붙겠죠. 네. 연이율 6%, 즉 몇이야? 100분의 6이에요. 음. 그러면 2만 원에다가 2만 원에 대한 100분의 6이 붙는 거니까 2 더하기 2 곱하기 0.06이야. 2 곱하기 1.06이야. 그럼 2 곱하기 1.06이야. 됐어? 네. 3년째는 이거에 대해서 6% 이자가 붙겠죠. 2 곱하기 1.06의 제곱이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 10년째 초는 이 돈이 2 곱하기 1.06의 부제곱으로 풀어있을 텐데 10년째 말이 되면 10년째 해 초에 있었던 돈은 결국 10년째 해 있던 말에 거의 1년 정도 더 묶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맞아? 네. 네. 2010년, 10년째 되는 초에 나온 돈이니까 10년째 말에는 1년 묶인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1.06의 9제곱이었던 돈의 이자가 또 붙어서 10제곱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자, 내가 2년째 초에 또 2만 원을 넣어. 그럼 마찬가지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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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묶겠지. 자, 네. 그러면 첫째 해 넣은 돈의 원래 합계보다 이자가 한번 덜 붙겠지. 그럼 뭐가 네. 돼? 2 곱하기 1.06의 9제곱이 되겠죠? 네. 자, 2년째 초에 넣은 2만 원은 10년째 해 말에는 2 곱하기 1.06의 9제곱 만 원이 될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10년째 초에 2만 원을 넣으면 얘는 10년째 해 말에는 10년째 해 초에 넣은 돈이 결국 말까지 1년간 묵힌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한번 붙을 거라 2 곱하기 1.06만 원이 될 거야. 맞아? 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원리합계는 결국
이들의 합계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돼? 공비가 뭐야? 1.0. 1.06인 등비수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첫 항이 뭐야? 얘지? 그리고 맞아? 네. 등비가 1.06이니까 1.06 빼기 1분의 등비수열 합 구하면 1.06 곱하기 1.06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 10개요. 빼기 1. 이게 원리 합계야. 원근과 이자의 합계. 자, 그러면 얘는 0.06분의 2 곱하기 1.06 곱하기 1.06이 10제곱은 1.8로 계산한다니까. 1.8 빼기 1은 0.8. 어때? 자, 매년 초에 넣어놓고 그 10년째 말에 넣는 건 자, 미안, 혀가 꼬였다. 매년 초에 넣어놓고 마지막 해의 말에 빼게 되는 적금의 원리 합계는 결국 등비수열의 합에서 처음, 근데 아까 등차라고 말한 것 같은데 잘못해서 등비죠. 자, 자, 어쨌든 여기 첫째 항에도 처음 돈에 대한 공비가 한번 붙는 거고, 맞아? 네. 이걸 기억해야 돼. 자, 매년 초에 넣었는데 어떤 연도 말에 그걸 뺀대. 응?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금, 처음 넣은 돈은 물론 얘긴 하지만 거꾸로 생각했을 때 처음 넣었을 때 2만 원 얘, 처음 넣은 돈에 대한 공비가 한 번은 붙는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본다고 했을 때 얘를 첫째 항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원리합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나요? 네. 고생했습니다.